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되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되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자유전공학부 1, 2학번 김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께서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학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무위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염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남호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정규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길성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원 경영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훈 문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경 생명과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균 정경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희 이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우 공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식 의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형진 사범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금선 간호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혁 정보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환 보건과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병선 인문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광호 과학기술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열 경상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인 약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기 국제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철 언론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병철 보건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성욱 행정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정보보호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치호 디자인 조용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민 자유전공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정훈 기획예산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지영 학생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진수 관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원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태 정보전산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태진 연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욱 입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욱 연구교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차용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서운 입학홍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철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교무처장 박만섭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입생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 아래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대표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최한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지민. 신입생 여러분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외치면 신입생 여러분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힘차게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대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신입생 일동은 결의의 등불인 명문사학 고려대학교에 오늘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이 기쁨과 감격을 깊이 간직하여 재학 중 학칙 준수와 학업에 충실할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념 실천에 앞장설 것이며 우리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무궁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신입생 대표 최한진, 전지민. 바로. 그래 축하해. 박수 한번 가지. 그래. 그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장학생 현황입니다. 수상자는 아남 장학생 14명, 크림슨 장학생 33명, 단과대학 장학생 1명, 신입생 우수 장학생 89명, 국가 최고인재 장학생 1명입니다. 아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황지윤, 이인서, 문과대학 서서문학과 정진솔,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성표, 정경대학 경제학과 박현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최한진, 의과대학 의예과 김주경, 이태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지민,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김다혜,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오형지, 미디어학부 박혜민, 자유전공학부 송지원, 정준, 이상 14명입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남장 학생 대표 경영대학 경영학과 황지윤, 장학증서 경영대학 경영학과 황지윤. 위 학생은 2016학년도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아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학생 이외 장학생의 장학증서는 소속 대학에서 별도로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설이 내리는 가운데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111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려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평생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고대를 다닌 것이었다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오늘을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날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43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신입생으로 입학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엽 총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대학생이 누리는 자유의 특권으로 진리 탐구의 책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대를 다녔던 7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20% 남짓해서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생의 특권을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대학생에게 남다른 사회적 소명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고대생들은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로라 이 힘과 이 생명, 이와 같은 구교사의 가사처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엘리트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 진학률 80%에 육박해서 보편 교육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고려대학교와 같이 명문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각고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행운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잠시뿐 대학의 낭만과 지식의 향유를 즐기기도 전에 또다시 학점과 스펙의 경쟁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만 대학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열린 사회입니다. 무한한 상상력, 왕성한 호기심, 한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학생의 특권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수명은 10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인간의 노동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6년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정하고 이를 21세기 여러분이 마주쳐야 할 미래사회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고용사회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미래는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전개될 것입니다. 20세기에 표준화되고 보편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21세기형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정에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하여 멋진 미래를 헤쳐나가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왔다는 벅찬 감동과 자만심에 도취되어 4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큰 꿈을 키우십시오.
고려대학교는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을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손수 자신만의 요트를 만드는 개척자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취성과 담대함을 키워내야 합니다. 대학은 정형화되고 객관화된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지식의 탐험을 해야 하는 망망대해와 같은 곳입니다. 대학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존재하는 무엇이든 부정될 수 있고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지식의 각축장이 바로 대학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넘어 끝없이 탐구하며 상상하던 개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을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는 자질로 충만한 예술가입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예견했던 중력파의 존재가 최근 라이고 실험을 통해 드디어 100년 만에 확인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객관화된 형식지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수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이제 인터넷이나 기억 장치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충만한 프로페셔널들만이 대접을 받는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암묵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고려대학교에서 키워내길 바랍니다. 21세기는 공감의 시대입니다. 효율과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던 20세기에서 치열한 경쟁과 노력은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우리에게 남긴 극한 경쟁은 이기주의를 심화하고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사회 분노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서 우리를 위험 사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21세기를 맞아 소통과 융합 그리고 협업과 봉사를 통해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책임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와 전 지구적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외국어 단어 몇 개에 울고 웃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고려대학교는 흔히 생각하는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성적과 스펙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느 다른 대학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교육구국의 사명 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의 힘에 의해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 학문이었던 유학보다는 근대적 학문인 법률학 그리고 현재의 경제학과 경영학에 해당하는 이재학과 같은 실학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학문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도 초가집이 즐비하던 1930년대에
허허벌판이었던 바로 이 안암골에 유럽의 성과도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여 자긍심이 강한 민족의 인재를 배출하려 했던 인천 선생의 선구자적 개척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입학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마음에 새긴 우리 고대생들은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데 앞장서 4.18 의거와 4.19 학생혁명을 주도했습니다. 1970년대 위수령, 긴급조치 등 군대가 캠퍼스에 난입하는 휴교 조치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군사 독재에 항거했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던 대학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산업화의 역군들을 배출하여 고도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개척자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고려대와 고대 선배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은 이제 21세기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개척하는 지성들의 지식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먼저 미래의 대학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출석부와 상대적 평가와 시험 감독으로 한껏 움츠러든 수동적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무크와 플립드 러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건 창조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결과물을 갖고 교수님과 선후배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체험할 것입니다. 유연학기제를 통해 자유롭게 학기를 선택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넘어 지구 반대편 미국, 유럽, 노르딕, 남미, 아프리카로 여러분의 개척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프렌즈 장학금 등은 이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가칭 개척마을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 창조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고려대학교의 미래에서 크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서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에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들을 21세기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개척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중자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뛰어난 지성과 지칠 줄 모르는 야성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진 용맹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맹호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 함께 오랫동안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웅현 TBWA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웅현 대표님은 신문방송학과 81학번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상, 진로광고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광고제작사의 대표이십니다. 박웅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죠. 35년 후에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서면 좋겠네요.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의 지평을 넓힌 땅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를 만든 밑거림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두려움, 설레임,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수업도 있고 친구들,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고요. 새벽에 중앙도서관을 나올 때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두 번 정도 11시 정도에 보이는 별빛이 그렇게 밝았죠.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과대학 건물을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떤 강의는 10권의 책을 능가한다. 딱 50분의 강의를 듣고요. 머리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새로운 비전이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81년도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이 빠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생운동, 거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 그리고 이론서적 읽기, 선배들의 벽계기라는 어떤 훈련, 그리고 밤샘 토론, 거기에 이어진 엄청난 양의 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성도 있었죠. 이성,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겠죠. 근데 저는 연애에는 그렇게 능력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성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요. 좌절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치기 어린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고서는 또 이제 쓰린 마음을 안고서 또 엄청난 양의 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장이 있었고요. 농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리고 표준어로 고연전이라고 하고요. 일부 지역 사투리로 연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단어들을 저한테 줬던, 그리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던 4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단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스펙이나 취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두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왜라는 단어는요, 물음표를 이끄는 이 왜라는 단어는요, 느낌표를 이끄는 그 아하라는 순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쾌락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쾌락이 뭐냐면 아하 하는 순간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라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던져야 되는 거죠. 왜라는 물음표를. 그래서 이 물음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요, 인류 역사에는 질문이 많은 시대가 있었고 질문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시대는 언젠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질의응답은 영혼의 삼파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소크라테스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계속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약을 받게 되죠. 이렇게 질문이 많은 시대가 있었고요. 질문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랬냐면 중세였습니다. 중세는 신의 권위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묻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성인은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의구심 때문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해서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러고서 성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많은 시대일까요? 질문이 없는 시대일까요? 저는 불행스럽게도 질문이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에는 신이 있었다면 그 신의 자리에다 한 단어만 꽂아볼까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부자 대서여가 덕담이 된 시대가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면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하고 된장찌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이는요, 어느 순간 되면 아주 성공을 한다면 불행하게 돈 많은 사람이 될 거고요, 실패를 한다면 불행하게 돈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돈은 따라간다고 오지 않습니다. 돈은 도망갑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나를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려면 내가 왜 대학을 왔는지, 내가 왜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내가 이 과목을 왜 들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교환학생을 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축을요, 이렇게 해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연봉이 오를 것 같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중심축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오신 거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오신 겁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과 선생님들이 좋다고 얘기한 대학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오신 겁니까? 다시 한번 나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냉엄한 질문은 계속돼야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였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갈증입니다. 갈증.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생기는 단어겠죠. 그리고 돌아보면 저는 오늘의 제 모습이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모습을 만든 가장 큰 단어는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갈증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증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81년도에 대학을 들어와서 8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86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세 학기가 남았었고요, 그때 비로소 공부가 재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충렬 교수님이라는 철학과 교수님을 만났고, 저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수업을 몇 개를 듣고 다니면서 야,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동양 철학이 궁금했었고요, 심리학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양자물리학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지가 궁금했었고요, 양자물리학과 관련된 현상학이라는 철학 얘기를 듣는데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1년 반의 시간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했었는데 여건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나갔죠. 근데 갈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지 못한 고대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김용옥 교수, 대학교에서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만났고요. 김화영 선생, 대학교에서 강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만났고요. 황현선 선생, 김우창 선생,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학교 졸업해서 만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갈증이 있었거든요. 궁금했었거든요. 갈증이란 단어를 궁금증이란 단어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좌지우지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의 궁금증을 갖느냐가 될 겁니다. 연예인들이 결혼 생활에 궁금증을 갖는 것들이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 것들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란한 예쁜 얼굴, 그 단단한 근육도 30년, 40년을 가지 않아서 바뀔 텐데 300년, 400년을 살아남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궁금해해야 될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브리엘 마르케스란 소설가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다빈치나 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작품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괴기스럽기만 한 피카소 그림을 왜 사람들은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300년 전에 쓴 모차르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궁금증을 풀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다 풀진 못했고요. 알베르 까미나 예를 들어 장그르니에나 마르케스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은 풀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 풀리는 순간의 짜릿함, 다시 한번 앞에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표, 그 순간의 짜릿함은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단어, 왜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하는 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바라는 바,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점, 오늘의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싶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것들,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들어가는 것, 이게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전을 여러분들 몸 밖에 살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손해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고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몸 안으로 들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취업이나 스펙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전선이 아닙니다. 취업 전선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장에 입장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한판의 즐거운 축제장에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20대의 축제를, 그 찬란한 축제를 같이 즐길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란한 축제를 즐기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곧 봄이 옵니다. 봄은 아마도 2, 3개월이면 여름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봄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게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4년의 생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이라서 이쁘고, 찔레꽃은 찔레꽃이라서 이쁘고, 진달래는 진달래라서 이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교육부 총장님께서 신입생 대표에게 학교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교육부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대표 정경대학 통계학과 이동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셨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고대생으로서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관은 배부해드린 책자의 식순 뒷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집을 보라. 아남의 언덕에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모두 퇴장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입학생 여러분과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